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PK 시뮬레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동안 나왔던 인벤티지 랩 뉴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경무제하고 SC제형 완주하겠다는 의미죠. 플랫폼 네이밍을 정식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어요. 약물 플랫폼처럼 고도화시켜서 세일즈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10월 29일 날 제형 발표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루이딕스 고도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9일인데 이날 500mg을 상회하는 고용량도 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10월 29일 날 정도 동물 실험 결과나 어떤 IV 제형과 비교군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다면 플랫폼 수출에 좀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군당이 히알루로니다제 이용한 SC제형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얘들 특허를 살펴보니까 참 신기한 게 비교군으로 할로자임의 특허와 알테오젠 제형 특허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는 알테오젠 제형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출원한 걸로 보여요. 이것만 봐도 지금 히알루로니다제가 할로자임의 그 특허가 풀리면서 상당히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겠죠. 경쟁자가 많이 생길수록 오리지널 플랫폼에 대한 욕구가 커질 테니까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히알루로니다제가 없는 초고농축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많이 지금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IVE3024가 터제파타이드 제형인데 신속 심사를 신청했어요. 특허 신청 후에 좁히면서 등록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선제 특허, 즉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의 특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청구항을 많이 해서 청구항을 이제 삭제해 나가면서 보정해 가면서 특허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 등록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형 PK 데이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등록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3024 제형 개발을 확정 짓고 이제 상업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노린다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작용제 같은 경우에 중요 데이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베링거 인계라임도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임상 중이니까. 베링거 인계라임과 연관지어서 이걸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PK 시뮬레이션 시 3사 중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은 있지만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도항 데이터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레드 실험으로 약도항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 발표는 이미 우리가 봤죠. 치매 치료제 데이터 동일 비교로 해봤을 때 요구되는 약물 혈중 농도가 너무 낮아서 별 경쟁력이 없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G2G보다 제형은 딸리지만, 시총이 딸리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실험을 통과를 해야 그 다음 그 신규 펩타이드에 적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PK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자, 일단 인벤티지 랩의 약동학적 특성은 원래 약물 일주일 제형이 있으면 일주일 제형의 이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 피크치를 줄이면서 플랫하게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원래 약물이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1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이 최고 혈중 농도는 이 약물 혈중 농도의 절반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자꾸 초반 방출이 없는 상태에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투여 기간에서는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4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 최고 용량으로 이걸 때려 박았을 때 이 투여 기간이 제일 길고 이 투여 기간에서도 부작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개월 제형을 쭉 맞췄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주일 제형을 맞췄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일주일 일주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물이 항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4개월 이후에 상정 상태에 이르렀단 말은 뭐냐면 최고 혈중 농도에 유효한 혈중 농도에서 최고 혈중 농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약물 혈중 농도가 최고 혈중 농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이다 라고 보면 이 부분의 약물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 용량을 계속 주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딱 치는 순간 부작용도 계속 발생을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치는 순간 이 최고 혈중 농도 100 이상 올라가는 이 혈중 농도는 몸에서 배설하게 됩니다. 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용량에서도. 그래서 인벤티지랍 같은 경우는 모든 제형을 보시면 이 최고 혈중 농도보다 반 정도에서 약물이 이렇게 꿈틀꿈틀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보시면 자, 이게 펩토론의 제형입니다. 일주일 제형과 최고 혈중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약물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항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얘는 이 파동 안에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얘가 치는 것과 일주일 제형이 고점을 찍는 것과 얘가 똑같이 움직이지만 얘도 항정 상태 이상의 혈중 농도는 몸에서 대사돼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똑같이 이 최고 혈중 농도로 피크를 쳤을 때 부작용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제형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뭐가 문제냐? 최근에 인체 대상 실험에서 무슨 AD2026에서 인체 대상 실험을 했을 때 맞췄더니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를 놨을 경우에 고용량을 쏠 수 있습니까? 누적시켜서? 없죠. 없죠, 당연히. 단회 투여인데 다회 투여도 아니고. 단회 투여에서 몇 미리그램 주사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주 1회 한 번 맞춘 애들하고 용량을 비교했을 때 고용량을 쐈을까? 고용량을 주사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마글루다이 타이드 같은 경우는 0.25g인가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AD2016에서 발표된 인체 실험은 용량 그 주일회가 몇 미리그램이고 그거를 1개월 제형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를 주사했는지 용량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의 그 데이터는 눈여겨볼 데이터는 아닙니다. 자, 펩트론의 403 최신 특허 참조시에는 약물 로딩량이 9%예요. 그러면 지금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7mg 이상 되는 고용량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는 추세고 15mg까지 용량을 발표해놨단 말입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도 SC 제형이기 때문에 최대 주사 용량이 2.5ml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약물 로딩량이 9%가 최대한인데 얘들이 특허 전문에 발표해놨어요. 특허 전문을 보면 방금 보신 그 약동학 그래프를 만든 게 약물 탑재율이 9%라고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9%를 2ml로 역산을 하면 얘들은 마운자로의 고용량 버전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약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약물 로딩률을 16.7%까지 고용량으로 실험을 해놨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24 약동학 파일은 되게 큰 의미를 지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뭐냐? 3024 같은 경우 약동학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초반에 발표했던 3024의 레드 실험에서는 3021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그죠? 유사한 형태로 보이죠? 처음이 이게 높이 올라간 게 고용량 버전이고 뒤에가 저용량 버전입니다. 이거는 301의 레드 실험과 거의 비슷한 약동학적 파일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걸 딱 보면 같이 개발했다가 미니픽으로 보니까 파일이 바뀌었네? 그죠?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반감기 밑으로. 초반에도 방출되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운자료가 효과가 좋은 이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두 번째 뭐냐면 GIP가 들어가서 GLP-1의 부작용을 누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고용량일 경우에도 부작용률이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약동학 파일은 또 어디서 나왔냐 이제 살펴보면 인벤티지랩의 3024 특허 논문을 쭉 보면 위에 있는 이 대표 그림이 약동학 파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이건 약동학 파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표 파일, 약동학 파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3024가 나름대로 고용량이기 때문에 이 제형에서 약물 탑재량을 늘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초반 이니셜 버스트가 터졌단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인벤티지랩의 기술로 약동학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이런 애들은 G2G나 이런 애들에서 많이 보던 약물이잖아요. 세마글루타이드의 G2G 제형도 마찬가지고 인벤도 마찬가지지만 약물 이런 제형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약물을 탑재량을 늘렸더니 그 다음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눌렀겠습니까? G2G는 방출 제어제로 누른 거죠. 그리고 펩트론은 여기에 뭘 썼느냐? 폴리머를 하나 더 떼가지고 방출 제어제 대신 방출이 늦게 알갱이가 늦게 놓도록 세팅을 한 게 이 제형에서 모두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했더니 인벤티지랩의 확정 제형은 여기에 있는 거죠. 뭐냐면 마우스에서는 확정 제형이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쵸? 비슷합니다. 그러면 미니피그에서는 왜 바뀌었느냐 라고 보면 출발은 지금 그 301과 유사한데 미니피그에서 왜 바뀌었느냐. 이 미니피그 제형은 어디서 나왔냐면 미니피그 제형과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초반 방출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어느 정도 이니셜 버스트 아니에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후반에 쭉 치고 올라가는 요 그림이 나왔고, 그죠? 여기서
약물 혈중 농도를 조금 앞으로 방출을 만약에 만든 게 3024의 최종적인 제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 발표하고 나서 그 일라이릴리 사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약물은 무조건 플랫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놨어요. 1개월로 전환을 할 시에. 그럼 왜 이렇게 플랫해도 될까? 왜 이렇게 플랫하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GLP-1 플러스 GIP가 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초반에 있으면 약효가 빠르겠죠? 넣자마자 약물이 방출되면 약효가 그만큼 타사보단 빨라질 테고 고용량으로 쏴도 GIP-1이 있기 때문에 세마글루타이드보다는 이게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3024의 최종 제형은 이렇게 플랫하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GIP-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 제형으로 3024는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3021과 3024가 묘하게 베링거 인계라인과 맞닿아 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일에 마운 터제파타이드와 제형을 똑같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가 약효 발현 시점이 얘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제형을 403 사용사로 쓸 수 없고 그리고 자 인벤트지랩의 그 루프로렐린 6개월 제형의 1개월부터 6개월 제형에 대한 특허 전문에 그래서 인벤트지랩이 뭘 해봤냐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만드냐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동국제약의 루프원과 루프로렐린 제형하고 펩트론의 루프원하고 알링이 분포도로 까봤더니 이게 뭐냐면 도면사는 대웅제약이 만든 루프원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알갱이가 제각각이고 표면이 상당히 더럽잖아요. 이렇게 부유물도 떠다니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얘는 누구냐면 동국제약의 장기주사 제형을 확대해서 이걸 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자가 균일해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폴리머를 하나 더 쓴 거고 입자의 크기를 제어가 안 되지만 작은 입자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3024의 고용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터제파타이드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 이렇게 사진으로 다 까졌는데 뭘 자꾸 뭘 대표이사가 술 먹고 실수했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남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그럴 수가 있죠.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고도화가 됐네 라고 하면 이건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인벤트지랩의 이 미니프 GLP-1 단일 제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GIP-1이 없기 때문에 초반 방출이 생길 경우에 부작용을 호소하게 돼요. 위장과이나 메스컴 이런 걸. 그럼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바로 서보두타이드 제형일 거예요. 서보두타이드가 초반 방출을 생기면 얘들은 부작용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3024의 이 초반 이 제형은 뭘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서보두타이드를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301과 3024의 초반 제형은 서보두타이드
쓰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3024의 초기 레드 실험 제형은. 자, 공교롭게도 3024의 이 실험은 베링거 인기아라임의 3중작용제부터는 GIP1이 들어가게 돼요. 왜? 마운자르가 어떻게 부작용을 하는지 봤더니 자기보다 고용량인데도 부작용 호소율이 낮더라. 봤더니 GIP1을 넣었네. 그래서 이 GIP1을 넣은 제형은 이 3024 제형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약동학 파일로. 자, 그럼 거꾸로 뭐가 됩니까? 걔도 누구지? 일라이릴리의 3중작용제는 이 마운자로에다가 글루카곤을 집어넣은 게 3중작용제예요. 3중작용제로 가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GLP, GIP, 글루카곤으로 거의 약물 구성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시장이 열렸을 때는 어떤 걸 쓰겠습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는 인벤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죠? 초반부터 약효가 나오고 고용량 탑재 가능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움직이는 약동학에서 이 움직이는 기간이 약물 유지 기간이 플랫하잖아요. 28일로 끊었을 때부터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 움직이고 원약물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지면은 1개월 제형이지만 부작용 자체가 호소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약물 탑재량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3024의 초반 레드 모형의 PK 데이터하고 이 미니피그 데이터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라고 하면 이게 베링거 인게라임의 이제 요구와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3024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는 표기는 안 해놨어요. 이것도 그 협력사와 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노출은 안 시켰지만 3024의 제형이 바뀐 데는 이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가장 타당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한미약품에서 새로운 뭐 비만 치료제 기술 나오고 제넨텍도 다음 이상 때부터는 어차피 지금 주 1회로 개발하는 것들은 화이자가 지금 임상 월 1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형 중간에라도 장기주사제로 가야 돼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보면은 3, 4 중에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만간 결과 나올 날이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물 테스트한 지도 2년 가까이 돼가고 이런 3024 데이터가 변하는 것들, 상업화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도 통과했고 10월 달에 바이오플루이스 결과도 나오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스피어 이 DDS 중에서는 시총은 꼴찌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기다려볼 여지가 많은 회사라는 믿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요.